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종합 비타민제는 저희들은 잘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타민제를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미네랄도 그래요. 우리가 식전에 먹는 게 좋을지 식후에 먹는 게 좋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큰 기준은요, 지용성은 식후에 음식 먹고 나서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수용성은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용성은 되게 이제 빈속에 먹으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빈속에 먹으라 했는데 밥 먹고 먹으면 큰일 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몸 안에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그런 성분들이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셀레늄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거든요. 오히려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빈속에 먹고, 우리가 또 아연 같은 경우는 또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야 몸 안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후가 낫고,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B나 비타민 C 계통은 수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빈속에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아주 시잖아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잘 오잖아요.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속에 먹었을 경우에는 위를 더 식도 점막 손상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로 복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내가 비타민 C나 꼭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그럴 때는 식후에 먹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에 먹는 게 낫죠.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이런 경우는 식후에 먹는 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타민 C가 암 환자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산화 작용,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암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 하나는 항암 효과,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저용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먹을 때 보면 3g짜리를 보통 하루에 9g까지 먹어요. 어떤 경우는 12g까지 먹으라 하는데 대개 12g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9g 내지 6g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9g이나 6g 먹어서 설사를 안 하면 나한테 적정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이제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한 경우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용량이 고용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고용량으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혈중 농도가 400을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 암세포 안에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비타민 C가 과산화수소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만드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암세포에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별로 없어요. 정상세포에는 카탈라제가 있어가지고 물하고 산소를 해서 바꿔버리지만 암세포에서 카탈라제가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자체가 독작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고 하면은 아마 좀 알 거예요. 우리가 피부 같은데, 상처 같은데 나서 과산화수소 바르면은 거품이 올라오는 그런 소독약을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는 이게 독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카탈라제가 없어서 과산화수소가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개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량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60g, 전에는 80g, 100g도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60g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너무 고용량으로 가는데 불안해하는 부분에는 대개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쓰면 결석이 생긴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60g 정도에서는 크게 이것 때문에 결석까지 생기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쓸 때는 G6PDH라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유전병이 있는가 없는가 꼭 확인을 하고 G6PDH라는 효소가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C를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 적혈구가 파괴돼서 소변이 벌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미리 검사를 하시면은 큰 걱정은 아닐 거고, 이제 서양 사람은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G6PDH 어떤 유전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딱 한 케이스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고용량을 맞으시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 C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비타민 C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8시간 정도 되면은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어떠느냐 그 걱정을 하는데, 비타민 C는 8시간 되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경구제로 썼을 경우에 흡수율이 용량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 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썼을 경우에 보통 흡수율 되는 게 10분의 1밖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위장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타민 B도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전에 B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B콤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비타민 B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B1, B2, B3, B5,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12, 12번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B는 이제 주 작용이 뭐냐?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TCA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크게 생각하면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의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타민 B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이라고 했잖아요. 부속은 남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돼요. 적절히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은 에너지 어느 한 곳인가는 제대로 그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또 남으면은 한쪽에 남아가고 쌓아둬야 되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B콤을 하실 때는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는 그 외에도 또 기능을 하는 게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6, 그 다음에 B9, B12 이거는 메사이언 사이클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메칠기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조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손상을 오든가 아니면 유전자의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가운데 오작동이 되면 이게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오지 않도록 유전자를 안정을 시키고 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될수록 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B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아주 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면역을 높이기 위한 음식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채식 중에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생각할 때는 마늘이 1번으로 생각을 해요. 마늘은 원래 이게 타임즈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었죠. 그래서 마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버섯 종류가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버섯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영지버섯, 이런 버섯 종류에서도 이렇게 차가버섯이나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 이런 것만 이렇게 면역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뭐 표고라든지 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우리가 그 램 검사를 해보면 어떤 음식들이 면역을 높이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표고버섯도 의외로 높고요,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버섯도 많은 효과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버섯 종류, 그리고 이제 해조류 이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뭐 김, 여기에 보면 후코이단이라든지 그 면역을 높이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이라든지 우리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당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음식들이 전부 면역을 높이는 음식들입니다. 비타민이나 이렇게 미네랄이나 이렇게 보면은 권장량하고 적정량이 있죠. 그래서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내가 질병이 오지 않을 정도의 필요한 양이 이제 권장량인 거고,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그러니까는 최소치가 아닌 내 생체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적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권장량하고 적정량으로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에서는 특히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서 적정량보다 또 높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권장량, 적정량을 넘어서 생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암을 치료한다거나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특히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주 고용량을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권장량, 적정량을 넘어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환자분들이나 오셔가지고 이거 너무 세게 쓰고 자기들이 설명서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쓰느냐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용량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사실은 권장량은 우리가 웬만해서 음식만 잘 먹어도 권장량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보조제도 먹고, 아니면은 음식이라든지 이게 성분이 원하는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음식을 특별히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를 쓰는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종합 비타민제는 저희들은 잘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을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먹는 개념이고,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이미 질환이 돼버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이런 부분보다는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거기에 각계로 해서 용량을 치료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용량으로 맞춰가지고 주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미네랄 이런 보다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맞춰진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한테 좋은 비타민은 일단 기본은 비타민 B계통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살리면 암을 억제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제일 1번이 비타민 B계통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부속품 역할이 좋아야 제대로 에너지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생산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산화물도 잘 처리해 줘야 돼요. 이 또 산화물을 잘 처리를 못하면 이게 또 핵에 들어가서 유전자 손상을 시키고 변이를 만들어서 암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산화제 성분들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C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리복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항산화제 성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네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미네랄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데 쓰는 미네랄은 아연,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렇게 괴사시키고 갑상선 기능을 높여서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미네랄이 셀레늄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탈수를 막아주고 산성화를 막아주는 미네랄이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나 비타민 C, 그리고 또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계통은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그 다음에 아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